렉서스 ES300H입니다. 날카로움과 고급스러움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전통적인 부분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디자인에서 잘 표현되는 대표적인 차량 중에 하나죠. 그 날카로움과 고급스러움, 특히 그 날카로움은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약간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알 수 있는데요. 공기 저항 계수도 낮고 처음 봤을 때의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도어 손잡이에 조명이 적극적인 편이네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쪽에 은근하게 들어오는데요. 전체적으로 LED 실내등의 밝기도 그렇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구성도 그렇고 실내에서 이 눈부심을 방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실내등보다 오히려 도어를 열었을 때 도어 하단에 탑승을 돕는 LED 등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밝은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트리플 LED라고 해서 가장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이 되고 또 헤드램프 워셔도 지금 시승하고 있는 본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요.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 하향등이었을 때의 광원의 폭을 상향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야간의 안전시야 확보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리플 타입의 LED 헤드램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거 전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면 오히려 광원의 폭보다는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이 훨씬 더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자체도 굉장히 밝지만 이 코너링 램프가 또 생각보다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이 선회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밝게 비춰주니까 가뜩이나 헤드램프가 밝은데 부가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램프도 밝죠. 헤드램프는 주변 광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더라도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광량이 인지되지 않으면 상향등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기본적으로도 헤드램프가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소소한 오토 모드의 센싱하는 그 타이밍까지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2.5L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힘은 178마력에 22.5kg/를 발휘하고 있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218마력입니다. 전륜구동이고 ECVT 무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고요. 또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앞뒤 오버행이 실제보다 길어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비율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입니다. 사이드 스커트에 과한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결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저 파여 있는 부분으로 공기의 흐름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에어로핀이라고 하죠. F1 노하우를 갖고 있는 토요타에서 만든 대표적인 이 공기 저항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공기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차량의 주행 안정감과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구 커버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데 이 주유구 커버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 푸시 타입으로 열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앞쪽에서부터 유연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이쁘고요. 특히나 이 조그맣게 창을 만든 것처럼 빼쪽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날렵하고 고급스러운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에서도
여전히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쪽으로 쭉 빠졌을 때의 느낌도 나지막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스포일러는 트렁크 위쪽에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요 역시도 디자인의 이 전체적인 흐름 측면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충실한 모습입니다. 디퓨저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크롬으로 라인만 덧대주고 있어서 과하다는 느낌을 들고 있지 않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요. 운전석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닥 쪽을 향하고 있죠. 발 동작으로 전동 트렁크 작동할 수 있고요. 메인 버튼은 요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예, 속도도 적절하면서 모터 소음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렉서스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쪽에 마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패키징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사실 이 위쪽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금 소홀할 수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까지 패키징을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고, 트렁크 공간은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넓게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닥재가 조금만 더 도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어서 펑크 수리 킷 그리고 비상 삼각대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고, 여기 공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차량 관리 용품들 케미컬이나 타올 같은 거 보관하시면 이 트렁크 공간을 더 깔끔하고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트렁크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레버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제가 이 리뷰할 때마다 차량들 리뷰할 때마다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자동으로 전동으로 작동을 하지만 이렇게 수동 손잡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고요. 모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 키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립도 좋은 편이고 약간의 무게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묵직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죠. 실내는 조금 어두운 브라운 톤의 이 그레이 컬러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이 차분해 보이면서도 오래 타도 질리지 않는 그런 컬러 같아서 좋습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타입은 아닙니다만은 유리 면적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죠.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소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실내에 딱 타면은 지금 완전히 새 차거든요. 한 500km 정도 탄 차량을 제가 받아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세차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고요. 블랙 월넛 그레인으로 해서 이 우드가 만져보면 보기에도 좋지만 만져봤을 때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스피커가 17개로 기억을 하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약간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이 이 핸들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지만 조작할 때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기본 적용됩니다. 맵포켓은 크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 오픈 각도를 조금 여기를 조금 더 파줘가지고 오픈 각도가 더 이 완만하게 됐으면 쓰기 좋았을 것 같아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렉서스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편하죠.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시트가 제 체형에 참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점은 헤드레스트가 기본 세팅 자체가 체형에 불편하진 않았는데 위아래로만 조절되고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가능하고 럼버 서포트 4A 타입인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쭉 밀어주는 느낌의 이 변동 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포지션 세팅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센터 터널 약간 높은 편에 속해서 이 암레스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 팔을 거치했을 때 편안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에도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보기에도 좋고 이 살이 닿았을 때에도 그런 촉감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어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SRS 에어백이 10개로 알고 있고요.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금속이랑 고무가 혼합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풋레스트는 각도나 길이 같은 것들 나쁘지 않은데 카펫이 약간 노출되거든요. 저런 부분도 완전히 감쌌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 주유구는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렉서스는 이걸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바뀌었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way 지원해주고 있고, 트립은 여기 조그맣게 버튼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HUD랑 카메라, 카메라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 준비되어 있고요. 이 블랙 오크우드가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렉서스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 EV 모드 개입이 먼저 되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먼저 키 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클러스터의 안쪽 구성도 깔끔하고요. 방향지 시등도 소리 한번 들려드려 봅니다. 이 클러스터 위쪽에 외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바깥쪽 부분 보시게 되면 좌측에는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 기능, 우측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의 위치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는 모드 간의 편차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편차가 있습니다. HUD는 지금 살짝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폰트 크기도 적절하고 해상도도 또렷하면서 이 컬러 구성도 눈의 피로도를 많이 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클러스 안쪽에 다양한 정보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에는 음성 인식하고 볼륨 컨트롤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DR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모드 설정하고 트래킹 기능이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들도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을 잘 보시면 오크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만졌을 때 촉감, 그리고 봤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참 고급스럽고 좋죠. CVT 미션, 무단 미션이지만 쉬프트 업, 쉬프트 다운이 가능하게 패들 시프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틱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스틱 타입 스위치도 만져보면은 참 이 마무리 같은 것들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측에는 와이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2.3인치 AVN이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해상도도 좋고, 특히나 이 맵 같은 경우는 맵의 기본 기능에도 충실하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작했을 때의 조작감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차량의 다양한 온도 조절부터 에너지의 흐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다양한 세팅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U+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별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의 일반부터 디스플레이, 사운드 검색, 다양한 기능들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어라운드 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후진을 차량을 이렇게 해보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어서 바닥까지도 리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기하면서도 참 좋았던 기능 같아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어벤트 크기나 위치 모두 적절합니다. 공조 장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버튼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지만 사용이 편리했고, 오토 모드의 민감도가 좋았는데, 온도를 올리고 내리면 0.5도씩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여기서 바로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포지셔닝은 이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직관적이죠, 봤을 때. 그리고 볼륨 컨트롤 같은 거 보면 깎아서 만든 듯한 느낌. 이게 참 소소한 부분인데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요. 포지션 선택 같은 것들, 라디오냐 미디어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조금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듦새가, 마무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통풍 시트 성능이 아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모드가 있어서 공조장치랑 연동을 시켜서 전체적인 이 실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앞에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뒤로 열면은 USB A 타입, C 타입 충전하고 입력 단자 갖추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닫아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탁 들어 올려지는데, 빡빡해서 소음 같은 것들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어 노브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립이 굉장히 좋고요. 뭔가 좀 기계를 다루는 듯한 느낌을 주죠. 오토홀드, 그리고 EV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최상위 트림까지 올라와야지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선택할 수가 있죠.
암레스트는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연결되면서 거치했을 때의 느낌 좋고요. 이 수납이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선 같은 거 밖으로 나갈 때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그리고 이게 양문형이라고 해서 운전석 쪽에서도 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수석 쪽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 아이디어도 좋고요. 조수석 수납은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방식, 천천히 열리고 안쪽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완만하게 커버 자체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기존 국내 자동차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재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절하고 거울도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LED 조명과 연동 깔끔하게 돼 있고요. 썬루프는 이 업, 다운 하는 거 틸팅 기능하고, 그리고 오픈이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수납되는 방식이거든요. 그 스위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 이 조명은 LED인데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실내 거울은 기본적으로 테두리 부분이 그렇게 얇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거울 자체의 시야각이 좋은 편에 속하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절하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이너 커튼은 수동이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선쉐이드는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가릴 수 있죠. 실내 디자인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우면서 굉장히 간결하고 소재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바닥 공간은 깊이 있게 파여 있어서 발 공간 여유 좋고요. 가운데 턱도 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시트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디자인인데 참 편했던 것 같고요. ISO 픽스도 커버링 꼼꼼하게 돼 있고 기본 적용돼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각져 있어가지고 언뜻 불편할 것 같은데 되게 몰랑몰랑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잘 지지해줘서 편했고요. 암레스트는 여기 고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3종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공조장치가. 그래서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열선 스위치는 여기서 3단으로 조절되고, 아쉽지만 통풍은 없습니다. 참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는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고요. 여기에도 텐션을 약간 줘서 잡소리 같은 것들이 전혀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안쪽에 공간은 꽤나 깊이가 있어서 다양한 수납물들 보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간단하게 이 AVM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뒤쪽에 독서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에어벤트 위치 적절하고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네요. C타입으로 2개 갖춰놨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보면 운전자를 좀 감싸 안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큼직하게 메인 디스플레이 자리 잘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나온 지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질린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전반적으로 아늑한 편이죠. 초기 시동 시에는 엔진의 개입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특히나 EV 모드의 선택도 가능하고요. EV 모드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연비가 뛰어난 편입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더라도 16에서 17km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공인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복합 기준으로 17.2고 도심에서가 17.3, 고속도로에서가 17.1인데 실제 도심 주행을 했을 때 최저 연비는 15.7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6.3에서 17.1 정도, 16 초반에서 17 초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힘에 있어서의 여유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토크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데 이렇게 넘어보면 앞쪽에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WC 본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뒤가 굉장히 좀 뒷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에 넘을 때도 부드러운 느낌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거나 약간 좀 멀미나는 그런 울렁울렁하는 느낌은 또 잘 잡아주고 있어요. 엔진 자체도 조용하지만, 네, 지금처럼 EV 모드가 일단 개입을 하고 나면 마치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또 EV 모드, 전기 배터리랑 모터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은 또 토요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완성도나 내구성 측면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포지션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정이 되고 그런 시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기본기가 좋아서 처음에 앉았을 때의 착자감도 괜찮고, 장시간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에도 피로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시트 자체가 주는 어떤 편안함 같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러움과 단단함까지는 아닌데요, 부드러움과 이렇게 좀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든 아니면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에도 차량 운행에 따른 피로도가 굉장히 낮은 차량 중에 하나죠. CVT 무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드 시프트를 둬서 마치 일반적인 미션의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이 되는 그런 느낌들, 엔진 브레이크가 징하고 걸리는 이런 느낌들까지 아주 근접하게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브레이크는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면 시정일관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기는 한데 밟았을 때 꾹 하고 약간 락이 걸린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아니면 담력이 꽉 잡아주는 이 느낌 때문에 브레이크의 이 조작하는 느낌은 부드러운데, 반응하는 또 이 반응 느낌은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탱크가 49리터 정도, 50리터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처음 받아서 제가 가득 주유를 했을 때 89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오너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900km 이상도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연비는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 주행 연비, 도심 주행 연비,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연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이 얘기는,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때 보통은 도심 생활자분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린다, 아니면 이 고속도로 주행한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들로 갑론을박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EV 모드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어떤 상황까지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에 비교를 했을 때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직전 세대 모델만 해도 사실 이 AVN이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현 모델에 와서는 12.3인치가 깔끔하게 이 클러스터에서 쭉 연결되면서, 실내 리뷰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쭉 연결되는 이런 라인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고요. 또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더더군다나 인터페이스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국내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잘 갖추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죠. 에서건 복합 연비건 고속도로에서건 평균 연비는 17km를 상회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에코 모드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확인한 최대 연비는 20.4km였습니다. 19에서 20km 연비 유지하는 것도 렉서스 ES300H에서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요.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17.1km였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제로백 테스트라든가 순간적인 가속력, 고속도로, 초고속 주행, 도심에서 가장 막힐 때, 일반적인 국도나 도심에서 주행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제가 4일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연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연비에 있어서의 아쉬움, 부족한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누구라도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연비 부분은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보통은 에코랑 노멀의 이 차이가 좀 밋밋하거든요. 근데 렉서스 ES300H에서는
에코랑 노멀도 꽤나 차이가 극명한 편입니다. 물론 스포츠에서 킥다운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모드랑 차이가 극명하고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CVT 미션이지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더지거나 답답한 그런 느낌들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서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W15인데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이 핸들의 안정성이나 코너링에서 딱 물고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시속 190km까지는 더딤 없이 쭉쭉 치고 나가고요. 190km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의 이 셰시라든가 파워트레인은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리밋을 걸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만 보면 178마력의 토크 22.5인데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218마력이죠. 근데 실제 체감하는 마력은 230마력 정도로 느껴지는데 힘이 없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고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시스템은 마크레빈슨이고요. 스피커가 17개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 그 어느 영역대에서 부족하거나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저 같은 막귀가 들었을 때는 똑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깊이가 다르다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울림통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스피커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장르가 스포츠 세단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느낌이나 가속 페달에서 특히 느껴지는 이 토크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제법 민감도도 높고 또 괜찮습니다.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드러운 승차감이거든요. 부드러운데 되게 잘 버텨줘요. 그리고 이 핸들이 묵직하게 변하면서 이 라인을 아주 잘 물고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렉서스에서는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해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뒷유리는 아니고요. 앞유리만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조용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또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은 110에서 120km 올라갈 때까지도 전혀 거슬린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RPM을 조금 높게 가져갔을 때 엔진 작동하는 이 엔진 회전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귓가에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지, 통상적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나 이 공명음, 풍절음 같은 것들의 대응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복해서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브레이크의 반응, 특히 이 셰시를 잘 잡아주고 흐트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해 주니까 운전자가 차량을 신뢰하고 또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신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면서 또 심리적으로 좀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좋았고요. 또 100km 이상에서도 EV 모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스포츠 모드에서건 노멀 모드에서건 또 에코 모드에서건 어쨌든 전 모드에서 EV 모드 확인이 가능하고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EV 모드로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네이밍이 특이한데요. 렉서스에서는 토요타 계열 차량들이 그렇죠.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DRCC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의 민감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간격 정확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레인 어시스트까지 LTA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조향 보조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어서 안정감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5km씩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고요.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실내 리뷰했을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눈에 잘 들어오지만 운전을 했을 때에도 이 위치 선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폰트 구성이나 밝기 그리고 색상 같은 것들 표현이 눈의 피로도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또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 AVN에 있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 안내가 HUD에 연동되느냐도 굉장히 민감한데 렉서스는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내비게이션의 이 길 안내 정보는 확인이 지금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역시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자체에 표시되고 클러스터 안쪽에도 표시가 되고 HUD에도 표시 잘 됩니다. 이 CVT 미션은 이 수동 모드가 선택 가능하고 또 S 모드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밟아보면 마치 이 일반 기어의 시프트 다운이 되는 듯한 느낌을 고속 주행에서도 꽤나 재미있게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이 CVT 미션, 이 무단 변속기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국내 소비자분들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일반 미션의 재미 같은 것들도 나름 도심 주행에서나 이 고속도로 주행, 특히 S 모드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도 그런 재미를 적절하게 구현을 잘 해놔서 한번 시승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칭찬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네요. 100km는 145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 가뜩이나 차가 조용하지만 높지 않은 RPM에서 CVT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속도가 구현이 되니까 연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숙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너링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지 굉장히 제 스타일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단단하고 이 좀 텐션 있는 승차감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좋아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출렁출렁하거나 이 뒤뚱뒤뚱거리는 거는 또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보통 요런 셋업이면은 롤하고 피칭이 좀 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부드러우면서도 요 텐션까지는 아닙니다만 잔 흔들림 같은 것들이나 울렁울렁하는 것들, 이 출렁출렁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승차감을 구현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크기가 거의 5m에 육박하거든요. 4m 90이 넘고 전장이 휠베이스도 2m 80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을 좀 조작을 해보거나 운행을 해보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고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를 할 때 카메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압박감이 덜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이 국도 구간에서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이렇게 다녀보면은 출렁출렁 할 것 같은데 부드럽게 반응은 하지만 이내 이 차량을 잘 또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은 덜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 또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 아니면 적절하게 섞여 있거나 지금 같은 교외, 지방도로, 국도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연비가 보장이 되니까 달려도 연비가 보장이 되죠. 또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EV 모드가 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내구성보다도 연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비 부분에서는 어떤 주행 조건에 계신 분이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수준을 개인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비 부분의 만족도는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보고요. 장점으로요. 네, 이상 렉서스 ES300H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